새로운 그림이 하나 탁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이 뭔가를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지금 이렇게 S라고 지금 표현된 게 흙입자예요. 소일 파티클, W, 워터, 물이에요. 자, 여기 A, 에어, 여기 공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면 이놈이 흙이에요. 흙이, 공기, 물, 흙입자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데, 자, 이쪽은 부피 쪽이고요. 이쪽은 무게 쪽이에요, 무게. 그래서 부피의 구성비가 몇 대 몇으로 있느냐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씁니다. VS. V는 우리가 볼륨이죠. 부피예요, 부피. V, 볼륨. 흙입자의 부피를 내가 VS라고 하고요. 물의 부피는 VW, 공기의 부피는 VA. 마찬가지로 흙입자의 무게는 WS, 물의 무게는 WW, 공기의 무게는 WA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의 토질력학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흙 속에, 흙 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무시한다. 공기의 무게는 0이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WA는 얼마가 되냐면 0 이렇게 돼요. 0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부피 쪽에서 구성비를 따져보는데요. 흙입자의 부피와 물의 부피, 공기의 부피가 각각 몇 대 몇으로 있느냐를 일단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공기나 물로 형성된 요 나머지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드예요. 간극의 부피예요. 얘는 간극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드의 부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구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은 구성비를 따지는데 하나, 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성비는 몇 대 몇 이거죠. 그러니까 구성비는 몇 개만 있으면 되냐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무게 쪽의 구성비를 따지려고 보니까 공기의 무게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구성비를 이놈의 공기가 많이 들어도 0이고 조금 들어도 0이에요. 구성비를 합당하게 따지기가 좀 어렵겠다 하는 요리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온전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피 쪽에서 구성비를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쓴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 의미가 뭔가 하는 건 일단 둘째고,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약속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여러분도 일단 외우고 이해하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성비입니다. 첫 번째. 간극의 비예요. 간극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있어요? 흙입자 더하기 물, 공기 합쳐서 간극이죠. 이거와 흙입자가 몇 대 몇으로 있느냐 이거예요. 몇 대 몇으로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기를 간극이 얼마나 있느냐, 비예요, 비. 그래서 흙입자의 부피 중에 부피 대 간극의 부피가 얼마냐, VS분의 VV가 얼마냐. 이게 지금 뭐냐면 간극 B라는 얘기입니다. 간극 B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간극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전체 중에 간극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전체 부피 중에 간극의 부피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죠. 지금 이 간극비는 뭐냐면 흙입자 부피와 간극의 부피의 비였다면 전체 부피 중에 간극의 부피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간극률 포로시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리적 의미는 간극비나 간극률이나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간극비는 우리가 E라고 표현을 하고요.
간극률은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왜 2라고 표현했느냐? 이거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2라고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n이라고 쓰자 이랬으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간극비 2, 간극비를 2라고 안 쓰고 뭐 다른 걸 쓰면 무지하게 헷갈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진 거니까 그 약자를 계속적으로 써 나갈 겁니다. 자, 이 간극비 이 B 하나를 정했습니다. 간극률은 간극비가 정해지면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극비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간극비는 어떤 상태냐 하는 거 봐봐요. 자, 부피가 요만한 데에서 흡입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셋, 넷, 5개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여기가 부피가 요만한 데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보세요. 요거의 VS나 요 VS나 같아요. 똑같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 빈 구멍 요 VV죠. 요쪽에 있는 구멍 VV죠. 간극이에요. 누가 더 크냐면 이쪽이 크죠. 그쵸? 이쪽이 커요. 자, VS가 지금 서로 같은데 VV가 이쪽이 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2가 크고요. 이쪽은 2가 작게 될 거예요. VV가 얘는 크고요. VV가 얘는 작아요. 자, 요 간극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떠냐면, 얘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얘는 좁은 공간에 빡빡하게 들어간 거예요. 얘는 느슨한 거고요. 얘는 조밀한 상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극비는 지금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정의는 이건데, 흙이 느슨하냐 조밀하냐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느슨하냐 조밀한 정도를 표현하는 게 간극비입니다. 자, 그런데 2가 크다 하는 얘기는 느슨한 거예요, 조밀한 거예요? VS가 같은데 VV가 커요. 간극이 커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2가 크다 하는 얘기는 지금 느슨하다는 얘기고요. 2가 작다 하는 얘기는 좀 더 조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의 구성비 중에 첫 번째 우리 정리하는 간극비는 지금 흙이 느슨하냐 조밀하냐 정도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런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극비가 굉장히 크면 우리가 느슨한 거고요. 간극비가 작으면 조밀한 흙이 된다. 이런 거죠. 당연히 간극비가 작아서 조밀한 흙이 되면 흙의 강도는 커지고 힘을 줬을 때 변형은 줄어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간극률은 간극비와 물리적 의미는 같은데 우리가 간극률은 토질력학에서 이 간극과 지금 간극의 구성 정도에 대한 비, 간극비 등 간극률 이거 중에 간극률은 토질력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왜 그런가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간극률은 전체 간극의 흙이 이만큼 있을 때 간극의 볼륨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흙의 투수 문제, 흙 속에 들어있는 전체 물의 양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도구가 됩니다. 물리적 의미는 간극비와 간극률하고 같지만, 그래서 이런 간극률은 주로 토질력학에서는 투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흙 속에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도 중요하지만 구성 B보다는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대부분 어떤 쪽이냐면 농업하는 쪽은 이런 간극률을 간극비보다는 더 선호해서 쓰는 거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간극비를 주로 쓰고 물리적 의미는 같고 정의만 약간 달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피 쪽에서 지금 구성비를 따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포화도예요. 포화도예요. 자, 간극을 이제 간극을 물이 얼마나 채웠느냐. 자, 보세요. 잠깐 내립니다. 자, 낙서하고 얽혀 있는데 VS와 요 VV가 몇 대 몇으로 있느냐를 따지는 게 지금 뭐냐면
간극 B였고요. 자, 이게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VV 안에서 물과 공기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요 간극 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표현한 게 지금 뭐냐면 포화도라고 하는 겁니다. 포화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지우고 있습니다. 자, 포화도는 간극을 물이 얼마나 채웠는가 나타나요. 자, 여기에 보시죠? VS가 있고 흡입자가 있고요. VV가 있어요. 이 중에 물이 이만큼 다 채울 수도 있고요. 공기가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적당히 나눠 채웠습니다. VW 물이 있고요. 볼륨 에어가 있어요. 자, 전체 중에 물이 얼마만큼 채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이 얼마만큼 채웠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흡입자가 있어요. 요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이 있어요. 물이 이거를 완전히 얘를 다 채우면 VV를 VW만큼 다 채우면 자연스럽게 V에어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부피는 없겠죠. 자, 여기에 물이 완전히 이 간극을 다 채운 상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포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화도 디그리 오브 세츄에이션은 이런 상태가 된다면 VV분의 VW인데 VW가 VV랑 같은 거죠. 얘가 어떻게 되냐? 1, 다시 얘기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죠? 통상적으로 얘는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포화도가 100%다 하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완전 포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다른 상황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간극에 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간극은 다 뭘로 채우게 되겠어요? 자, 요게 지금 VV가 있는데 VW가 0이에요. 그 V 나머지는 어떻게 다 공기로 채웠죠? 그럼 VA는 VV가 되겠죠. VW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포화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될 거고요. 0%가 될 거고요. 이 상황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하게 되냐? 완전 건조 상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 완전 건조된 상태를 우리가 드라이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포화되어 있는 상태를 세츄레이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어 있느냐, 포화되어 있느냐, 뭘로? 물로 완전 포화되어 있느냐, 완전히 말라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포화도가 물리적 의미로 어떤 의미를 하는지는 금방 파악이 되겠죠. 자, 포화도는 결국은 어떤 거예요? 흙에서 물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포화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포화도는 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100% 넘을 수 없죠. 지금 이거야. 이 밖에 물이 있어요. 이건 흙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흙이 아니에요. 요 안에 들어오는 것만 흙이에요. 들어오는 것만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화도는 100%에서 포화도는 0%까지 요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완전 포화 상태, 얘가 완전 건조 상태에 요 사이 값을 항상
가지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도가 크면 물을 많이 먹으면 공학적으로 특성이 나빠질 거고요. 건조해지면 상대적으로 공학적 특성이 일반적으로는 좋아지는 특성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부피 쪽에 이렇게 정의를 하면 흙의 3상의 구성관계를 다 비율을 정의를 일단 온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부피 쪽에는 지금 흙 입자의 부피, 물의 부피, 공기의 부피 합쳐서 강극의 부피의 이 비를 흙 입자의 부피와 강극의 부피의 비, 강극기의 부피 중에 물이 얼마만큼 차지했느냐의 비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의 비를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이제 무게 쪽의 구성비를 표현하고 싶은데 공기의 구성비가 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공기의 무게가 늘 0이니까 공기의 구성비를 무게 쪽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피에 굉장히 친숙합니까? 무게에 친숙합니까? 여러분들 물론 일상생활에서 부피가 친숙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수 1리터 주세요. 부피가 훨씬 더 친숙해요. 생수 1kg 주세요. 이렇게 하는 1리터, 2리터 뭐 이렇게 자 이런 부피가 친숙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몸무게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60kg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의 부피는 얼마예요? 물론 이게 왜 궁금하냐 몰라요. 이게 궁금해서 유레카 뭐 아르키메데스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자기 이게 부피 쪽으로 따지면 이게 상당히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무게 쪽으로 굉장히 친숙해요. 그런데 무게 쪽의 구성비를 온전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얘는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성비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밖에 없네요. 흙 입자의 무게와 물의 무게의 비는 내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게 쪽에서 이제 표현을 해요. 함수 B예요. 정의는 어떻게 쓰느냐? 흙입자의 무게와 WS와 물의 무게 WW의 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일반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물이 얼마나 들었느냐를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으면 이 함수비 W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함수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가장 적게 든 상황, 가장 많이 든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흙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흙이 있어요. 여기에 좀 WS가 있어요. 간극에 완전히 바짝 말라 있다고 치면 W 에어는 역시 0이고요. 많이 있지만 WW도 0이에요. 완전히 말라 있으면. 그 함수비는 얼마에? WW0이니까 0이에요. 자, 함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0%예요. 언제? 완전 건조했을 때. 완전 건조했을 때 함수비도 0%고 아까 포화도도 얼마? 0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포화된 상태를 한번 따져봐요. 자, 여기를 물이 꽉 채웠어요. 완전히 채웠어요. 완전 포화됐어요. WA는 역시 0이고 WW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흡입자의 무게 늘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빈 공간을 다 채웠다. 그러면 완전 포화됐을 때 이거의 함수비는 얼마냐? 이거는 뭐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 흙이 지금 요런 흙이요. 요 상태에서 내가 완전 포화된 거하고 요거를 옆에 하나를 똑같은데 흡입자들이 느슨하게 있는 상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WS, WB가. 자, 이런 경우는 함수비가 더 크게 평가될 거고 얘는 작게 평가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포화 상태에서 함수비가 얼마냐 하는 거는 여러 조건이, 그러니까 완전 포화 상태에서 함수비가 특정한 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다른 조건에 따라서 완전 포화됐을 때 이 값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포화도는 아까 명확하게 완전 포화됐을 때는 지금 포화도 100%, 완전 거수됐을 때는 0%. 근데 함수비는 좀 불완전하게 정의가 돼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게 쪽에서 우리가 워낙에 지금 친숙하기 때문에 포화도보다는 함수비를 대단히 우리가 선호해서 쓰고자 합니다. 물리적 의미는 같아요. 물리적 의미는 물이 얼마만큼 구성하고 있냐, 흙 속의 물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게 용어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하고 또 가려고 하는데요. 비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최적이에요. 이거를 네이버 찍으면 비최적은 질량이 아니라 비중분의 1, 비중의 역수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최적은 뭐냐 하고 했을 때 이것도 늘 족보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를 탁 물으면 그렇게 어디서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답을 쓰는데, 지금 토질력학의 비최적은 뭐냐면 VS가 1이라고 할 때, 흙입자의 부피가 1이라고 할 때 흙의 최적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게 삼상갑니다. 이게 1일 때 이 전체는 얼마나? 그러면 보세요. 자, 간극비가 이렇게 2는 VS분의 VV인데요. 요 놈이 1이래요. 1일 때요. 그러면 VV는 어떻게 돼요? 2죠. 그죠? 요 놈이 1이면 VV는 2가 돼요. 그러면 흙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흙의 부피는 VS 더하기 VW 더하기 V예요. 다시 쓰면 VS 더하기 물과 공기의 부피를 합친 게 간극의 부피는 얘가 1이에요. 1일 때. 요 놈이 얼마가 된다고요? 간극 2가 된다고요. 그래서 흙의 부피가 VS가 1일 때 1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 변형률 했을 때 기준 길이 할 때 이게 부피에 대한 변형률, 최적 변형률을 따질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흙의 변형 특성을 할 때 1 더하기 2 나오면 이놈은 최적이구나 하고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인식을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단은 이거를 일단 외워서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자 하는 의미에서 매해 지금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비최적은 그래서 VS가 1일 때 흙의 최적이고 그거는 1 더하기 간극비 2가 된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새로운 것들을 정의를 하고 토질역학적인 것들을 이제 나가야 될 겁니다.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일단은 배웁니다. 새로운 정의예요. 자, 첫 번째 단위 중량이라고 합니다. 단위 중량. 그래서 unit weight, 단위 중량, 이게 단위 부피당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마입니다. 감마. 이거 R 아니에요. R 아니고요. 우리 감마. 영어로 조금 혓바닥 꽈서 발음하면 겜마입니다. 그래서 감마는 단위 부피당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의 지금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단위 중량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중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의는 이거니까 이것 역시 외우고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솜 1kg하고 쇠 1kg하고 뭐가 무겁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래서 낚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음 1kg, 쇠 1kg니까 쇠가 당연히 무겁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소음 1kg에 쇠도 1kg에 무게는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쇠는 무거운 거, 소음은 가벼운 거, 그랬죠? 이거는 어떤 우리가 느낌을 갖고 있냐면 무게보다는 단위 중량에 대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느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일상생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무겁냐 작으냐를 따지는 게 지금 뭐냐면 단위 중량이다고 하는 거예요. 단위 중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위 부피 단위, 뭐, 메타, 삼성, 아니면 뭐가 있어요? 어떤 거 있나? 뭐, 센티메타, 삼성, 뭐, 이런 거고. 무게 단위 뭐가 있어요? 킬로그램, 뭐, 톤, 뭐, 아니면 어떤 게 있어요? 뉴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물의 단위 중량은 얼마냐면, 메타 삼성의 1톤이에요. 10%죠.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 감마 중에 물, W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은 1.0톤 per 메타 삼성. 이게 뉴턴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딱히 정확한 거 아니에요. 9.8 뭐 되지만, 통상적으로 10kN per 메타 삼성입니다. 요새는 SI 단위를 이제 다 그쪽으로 추서해서 넘어가니까 이런 관용적인 단위를 아직도 일부 허용을 해서 쓰고는 있어서 이것도 쓰지만 대부분 경우에 이런 SI 단위로 우리가 쓰죠. 10kN per 메타 삼성에 지금 단위 중량을 갖는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재료를 갖습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는 온도에 따라 뭐 이런 게 물의 단위 중량이 바뀌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뭐 공학적으로 크게 변화 없이 이렇게 다 하고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비중입니다. 비중은 뭐냐면 단위 중량을 물의 단위 중량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specific gravity 비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G라고 쓰고요. G라고 쓰고요. 자, 어떤 거의 단위 중량을 뭐로 나누냐면 물의 단위 중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위 중량이 물의 단위 중량에 비해서 더 크냐 작으냐,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를 나누는 거예요. 쇠의 단위 중량. 쇠의 단위 중량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뭐 쇠의 단위 중량이 4다 이러면 똑같은 부피를 가졌을 때 물의 단위 중량이 1이었으니까 똑같은 부피를 가졌을 때 쇠가 4배 무겁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부피를 가졌을 때. 아까 소음 1kg하고 쇠 1kg하고 무게는 같죠? 단위 중량은 틀리죠? 그럼 쇠 1kg, 소음 1kg 뭐가 부피가 많이 나가요? 소음의 부피가 더 크겠죠. 똑같은 무게를 가지려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은 특정 재료를 물의 단위 중량을 나눠버리면 이런 건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얘는 뒤에 단위를 갖고 있잖아요. 유닛을. 근데 이거는 물의 단위 중량이니까 얘는 무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단위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표현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비중하고 얘기를 해요. 비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의 하나를 또 하고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흡입자의 비중을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흙의 비중이 아니고 흙입자의 비중이에요. 흙입자의 비중이에요. 예, 화면에. 자, 흙입자입니다. 흙이 아니에요. 그러면 흙입자의 단위 중량을 자, 이제 감마 쓸게요. 감마 흙이 아니고 흙입자의 단위 중량을 뭐의 단위 중량으로 나눈 거야? 물의 단위 중량으로 나눈 거. 얘가 흡입자의 비중이겠죠.
자, 얘 단위 중량은 약자를 G라고 썼고요. 그죠? 근데 흑입자의 단위 중이니까 여기다가 아래 첨자로 S, 소일 파티클 이렇게 썼다. 그래서 GS는 이 흑입자의 비중입니다. 흑입자의 단위 중량을 물의 단위 중량으로 나눠.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은 지금 어떤 정해진 값일 거고요. 흑입자의 단위 중량은 흑입자의 부피 VS죠. 분의 어떻게 돼요? 흑입자의 무게 WS를 나눈 거를 뭘로 나눈 거예요? 다시 감마 W로 나눈 거예요. 이게 흑입자, 흑이 아닙니다. 즉 흑입자의 비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2.6에서 한 2.75 사이 값 정도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여기에 부피가 있었고요. 이쪽에 무게가 있고요. 자, 아까 구성 B를 흑입자, 물, 공기 내가 W 에어, WS 이렇게 썼어요. VS, VA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부피하고 무게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려고. 자, 근데 지금 감마가 어떻게 되면 부피분의 무게였어요. 식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요?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하니까 감마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네. 그러면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감마값을 알면 무게하고 감마 알면 부피를 구할 수 있고요. 부피하고 감마를 알면 무게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뭐냐면 감마예요. 단위 중량이에요. 또는 비중이에요. 자, 요거의 연결고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흑입자의 비중이에요. 자, GS의 연결고리예요. 자, 공기의 지금 비중, 공기의 단위 중량은 얼마예요? 감마, 에어는 얼마예요? 이건 0이죠. 왜냐하면 공기의 무게는 무시한다. 이게 토질력학의 기본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는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물의 단위 중량은 얼마예요? 우린 정해놨잖아요. 감마 W는 아까 1톤 per 메타 삼수 또는 10kN per 메타 삼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흑의 단위 중량이 아니라 흑의 비중이 아니라 흑입자의 비중을 알면 이 두 개는 알고 있는 값이고요. 지금 부피 쪽하고 무게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브릿지가 생겨요. 매직 브릿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부피 쪽에서 포화도 강비를 정리를 했고요. 이쪽 무게 쪽에서 뭘 정리를 했냐면 함수비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요건 알고 있는 거예요. GS를 매개로 해서 이쪽이 왔다 갔다 할 연결고리가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흑입자의 비중 자체는 일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한 2.6에서 2.75 이 사이에 대부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물보다 흑입자가 한 2.6배에서 2.7배 정도 조금 비중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흑입자의 비중이 아주 조금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 비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오픈된 강의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흑의 단위 중량을 정의를 하려고 해요. 흑의 단위 중량. 그 단위 중량의 정의는 지금 단위 부피당 무게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정의니까 흑의 단위 중량이든 무엇의 단위 중량이건 어쨌든 간에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감마는 부피분의 무게예요. 정해졌죠? 그런데 지금 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흑입자하고 물하고 공기가 있어요.
자, 이거에 전체 부피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흑입자의 무게가 있어요. 공기, 물, 있어요. 공기도 있고 물도 있어요. W도 있고요. 공기도 있어요. W가 있어요.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이놈이 0이라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흑의 무게. 이거를 다 합치면 근데 이게 0이니까 WS 더하기 W 더하면 흑의 무게죠. 자, 그러면 흑의 단위 중량은 흑의 부피분의 흑의 무게. 얘를 풀었으면요. 흑의 지금 부피라고 하는 거는 흑입자의 부피, 물의 부피, 공기의 부피 0이에요? 아니죠. 있어요. 자, 흑의 무게, 흑입자의 무게, 물의 무게 더하기 공기의 무게인데 공기의 무게는 0이죠. 그래서 얘를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의 단위 중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져요. 자, 이런 형태로 써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흑이요. 이렇게 단위 중량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물이 어떨 때는 이렇게 차지면 전체 요 부피가 동일한 부피에서 흑입자 무게는 일정하게 있을 거고요. 요 물 무게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V분의 WW가 증가하면서 흙 무게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무거워지는. 그럼 단위 중량도 커지겠죠. 그러면 가장 무거워질 때는 언제요? 완전히 포화됐을 때. 이때겠죠. 가장 가벼워질 때는 언제겠어요?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이놈은 또 0이 돼버릴 때. 그러면 지금 흙이 상태가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포화 상태와 건조 상태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게가. 완전히 포화됐을 때의 단위 중량을 우리가 감마 세츄레이션, 포화 단위 중량. 완전히 말랐을 때의 단위 중량을 감마 D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이에서 단위 중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장 무거워지면 여기까지 단위 중량이 커지면 가장 단위 중량이 작아지면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는 어떤 단위 중량을 우리가 그냥 총 단위 중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마 T 토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건조 상태의 단위 중량은 어떻게 돼요? 물 무게가 0이죠. 자, 그래서 건조 상태의 단위 중량은 이제 어떻게 써지느냐? 건조 상태의 단위 중량을 보면 흑의 부피분의 흑입자의 무게만을 따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흑의 단위 중량이 뭐라 그랬냐면 감마는 부피분의 WS 더하기 WW입니다. 근데 건조 상태래요. WW가 0이래요. 그래서 지금 VS분의 VV예요. 자, 포화 단위 중량은 흑의 부피 중에 포화 상태의 물의 무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언제냐면 포화 상태예요. 자, 여기에 총 단위 중량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함수비, 자연 함수비,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포화 상태인지 어떤지를 모르고 얘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서의 단위 중량.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 상태에서 우리 단위 중량을 우리 5탄에 감마 세츄레이션이고 감마 T입니다. 감마 토탈이에요. 자, 단위 중량이 감마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까지 갈 수 있고요. 떨어지면 감마 D까지 있죠. 자, 이 범위를 단위 중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얼마만큼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 어딘가 있겠죠? 얘가 지금 뭐냐면 감마 토탈이에요. 자, 그래서 감마 토탈이 가장 커지면 감마 세츄레이션까지, 감마 토탈이 가장 작아지면 감마 D까지 왔다 갔다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감마 T를 지금 다른 말로 총 단위 중량 X인데 다른 말로 젖어 있는 상태의 단위 중량,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분 단위 중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물이 적당히 먹어있다, 이렇게 물 무게까지 고려한 단위 중량이다. 근데 그 물 무게가
특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흑의 단위 중량은 변화가 감마 세츄레이션, 감마 D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냐 조밀하냐가 똑같아도 단위 중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중 단위 중량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금 수중 무게예요. 흑의 부피에서 수중 무게를 뺀 건데요. 어떤 거든 흑의 전체 무게에서 수중 무게는 뭐냐면 그 부피에다가 지금 물의 단위 중량을 곱한 만큼 이게 뭐예요?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배제된 부피에다가 배제시키고자 하는 거의 유체의 단위 중량. 물에 빠지면 물의 단위 중량만큼 곱해.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위로 띄우려고 하는 부력이 작용한다. 그만큼 빼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보세요. 요 앞부분이 뭐야? V분의 W에서 W입니다. 근데 물속에 빠져있어요. 요 놈이 감마 세츄레이션이고요. VV 약분되면 감마 W 남죠. 그래서 수중 단위 중량 우리가 감마 지금 때에 따라서는 submerged SUV는 이렇게 쓰는데 워낙 자주 쓰니까 SUV 이렇게 쓰기도 귀찮은 거예요. 감마 프라임 이렇게 씁니다. 통상적으로 감마 프라임은 수중 단위 중량은 어떻게 되느냐? 감마 세츄레이션에서 감마 W만큼 떼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요.